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지금 이렇게 쭉쭉쭉 나왔죠. 자, 이 데이터 입력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서를 한 장 작성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순서가 원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죠. 맨 처음에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 짜잔하고 들어가자마자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단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단은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먼저 설정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지금 여기다 이제 글상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쭉쭉쭉 시작되는데, 본문이 이만큼 이제 입력해 놓고 그 아래쪽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을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지 설정 해놓고 기본 설정, 글자 모양이나 크기나 주간격이나 정렬 방식 이런 거 먼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을 하다가 중간에 요 위에 거 이제 싹 다 입력해 놓고 그 밑에 이제 표를 만들 때, 표를 만들기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하고 이제 표 만들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이제 전부 다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기본 지상 좀 읽어보자고요. 자, 우리 편집 용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편집 용지는 A4 용지로 해라. 그리고 이제 세로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용지 여백이요.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20으로 하고요. 위쪽하고 아래쪽은 10으로 하고 머리발꼬리말도 이제 10으로 하래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만 20으로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1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여백은 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글자 모양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글자 모양은 우리가 특별한 지상이 없을 때는 10포인트로 하고 함초론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문이 됐든 숫자가 됐든 기호가 됐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상이 없으면 그냥 자판에 있는 그 문자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문단 모양은 들여쓰기를 할 때, 들여쓰기 할 때는 들여쓰기 10포인트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문서에서 주간격은 이제 160%로 해라. 그리고 정렬 방식은 이제 양쪽 정렬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에서 정렬하는 방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색상은 기본과 오피스 이 두 가지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한글 프로그램 켜서 한번 용지 설정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지 설정할 때 그때 단축키가 F7번이요. 그래서 F7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하고 뜨는데, 그때 이제 A4가 맞는지,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용지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쪽으로 이제 이동할 때 Alt T 눌러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용지 설정할 때 위쪽하고 머릿말 그리고 꼬릿말하고 아래쪽 여기는 전부 다 이제 10으로 설정할 거고요. 왼쪽하고 오른쪽만 이제 20으로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요.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20이라고 쓰고 탭 20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10이요. 이렇게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만 이제 20으로 해주고 위쪽하고 머리말하고 꼬리말하고 아래쪽은 전부 다 이제 싹 다 1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모양이 함초론 바탕이 맞는지, 그리고 10포인트가 맞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 방식이 양쪽 정렬이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 줄간격은 이제 160%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럼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제 머릿말이다, 글상자다 해서 얘네들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개요라는 글씨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력을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쭉 이제 입력을 다 해놓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개요부터 시작해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개요라고 써주고 엔터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비지터에 요구가 있고 하고 쭉쭉쭉 이제 데이터 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할 때 한자가 있거나 아니면 정각기호가 있으면 그런 거 싹 다 이제 입력하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입력해 놓은 거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엔터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문단과 아래쪽에 이제 우리 다단 설정해서 이제 두 개 단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 건데, 그때 이제 중간에 이제 한 줄을 띄워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엔터를 한번 더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놓고 여기다가 이제 단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다단 설정하는 문제를 보니까 모양은 이제 둘이다, 적용 범위는 이제 세 다단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본문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한 줄 띄고요.
그 아래줄, 그 아래 이제 엔터 표시 있는 이 자리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Alt키 눌러주고 우리가 WUE 눌러주면 되죠. Alt키 한번 눌렀다 손 띄고요. 여기서 이제 WUE 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단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로 해라 그랬으니까 Alt하고 W 눌러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뭐 구분선을 넣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거는 안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적용 범위를 세 다단으로 하래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적용 범위하고 이렇게 이제 문서 전체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세 다단으로 요것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제 다단 설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단을 나누면서 우리가 구분선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단이 설정됐나 안 됐나 잘 모르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글씨를 쭉쭉쭉 써보면 지금처럼 단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표 만드는 그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가 이제 일단은 요 제목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를 쭉쭉쭉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이제 캡션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캡션까지 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내용 같이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우리 Ctrl N-T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캡션을 집어넣을 때 Ctrl N-C 요거 이제 눌러서 우리가 캡션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표 만들고 캡션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데이터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2025년대 한 칸 띄고 관광 산업 한 칸 띄고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우리 표를 봤을 때 6줄에 이제 4칸짜리죠. 그래서 우리가 Ctrl N-T 그렇게 이제 단축키 눌러주고요. 줄의 개수는 6개다. 탭 눌러주고요. 칸의 개수는 이제 4개다 하고 이렇게 써주고 아래쪽에 이제 우리 글자처럼 지금의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확인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줄에 4칸짜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목 입력하자고요. 여기다 이제 구분이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2025년 써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여기다 이제 증감이라고 우리가 써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비중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퍼센트 기호가 이제 가로로 묶여 있는데 그거는 뭐 정각 기호다 그런 말이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키보드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 퍼센트 기호 쓰고 가로 닫고 요거 이제 키보드 거 전부 다 이제 이용해서 입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구분 아랫줄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유럽이다 이렇게 써주고 아래로 내려가고 미주 아래로 내려가고요. 아시아 아래로 내려가고 호주 하고 써주고 아랫줄로 내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99 써주고 위로 올라가고 208 위로 올라가고요. 224 위로 올라가고 486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168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91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127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27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11이라고 써주고 위로 올라가서 31 위로 올라가고 9 위로 올라가고 23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캡션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캡션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Ctrl N-C였죠. 그때 지금처럼 내가 지금 커서가 표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Ctrl하고 N-C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맨 밑에 표 아래쪽에 표 1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럼 표 1이라는 이 제목은 필요가 없으니까 Shift하고 홈 눌러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 단 위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100만 한 칸 띄고 명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캡션을 썼으면 그 밑에다가 또 계속해서 다 글씨 써야지. 그리고 엔터 누르고 내려가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캡션에 빠져나와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 한 번만 이렇게 눌러서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가 있는데 차트는 좀 이따가 만들 거고요. 그 아래쪽에 차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관광 산업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시작이 되면서 본문이 다시 나오죠. 그럼 요 내용 이제 같이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해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데이터 입력은 다 끝났죠.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나면 이제 들여쓰기 할 거 들여쓰기 해주고 정렬할 거 정렬해주고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런 게 있으면 하이퍼링크까지 싹 다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들여쓰기 할 거 찾아보니까 들여쓰기 할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지금 아래쪽에 이제 문단, 아래쪽에 있는 그 다단으로 구성된 그런 문단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봐도 뭐 전부 다 이제 들여쓰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얘네들은 가나다에서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스타일을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들여쓰기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렬할 거 이제 정렬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도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할 건 없죠. 우리가 이제 정렬할 거는 요 윗부분에서 표 이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 요거 이제 시켜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표 안에서 이 제목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해 줘야죠. 합계도 이제 가운데 정렬해 줘야죠. 그리고 구분에 써져 있는 유럽이다 미주다 해서 쭉쭉쭉 써져 있는 거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왼쪽 정렬 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치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렬을 시킬 때 우리가 왼쪽이다 가운데다 오른쪽이다 해서 요거 이제 정렬을 시킬 건데 그때 이제 정렬시킬 때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주고 레프트다 센터다 라이트다 해서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표요. 표 맨 앞에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한번 클릭하게 되면 표 전체가 이제 범위가 다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표 자체도 가운데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C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키면 되는데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킬 때 이 표의 모양이 뭐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 이 윗부분에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된 거 우리가 이제 도구 모음에서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표 안에 있는 거 이 첫 번째 줄하고 얘하고 얘는 이제 우리 가운데 정렬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잡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일단 먼저 시켜요. 시키고 나서 구분 이 네 개 데이터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왼쪽 정렬 시켜야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L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들어있는 이 범위들 싹 다 이제 범위 잡아놓고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캡션도 지금 오른쪽으로 정렬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캡션 작성해 놓은 거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 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렬할 거 다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들여쓰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퍼링크 지우기 그런 것도 이제 없으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하고 정렬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끝내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편집만 이제 해주면 됩니다. 편집할 때 일단은 우리가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머리말이다 꼬리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편집하다가 그림이 됐든 차트가 됐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삽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편집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쪽 테두리 얘부터 집어넣어야 되겠죠. 쪽 테두리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쪽이라는 요 메뉴에서 우리가 이제 쪽 테두리 배경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쪽 테두리 배경 얘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선의 종류와 굵기를 보니까 실선 0.12 모두 적용시켜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 종류를 우리가 실선 찍어주고요. 0.12라 그랬으니까 0.12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두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 여기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줘야 돼요.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니까 위치하고 나왔습니다. 위치를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위치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5mm를 해라. 쪽 기준 요게 이제 기본값이죠.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이제 5mm가 기본값입니다. 얘는 기본값이니까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가 싹 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 집어넣으라고 나왔죠. 자, 일단 글상자 먼저 집어넣자고요. 글상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이제 요런 글씨들 이제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줄 건데 그때 김상욱 과장하고 요 내용은 누름 틀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요 내용 빼고 우리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컨트롤하고 MB라는 요 이제 단축키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객체 속성을 이제 호출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NK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고 글상자 안에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시켜라 그렇게 나오면 컨트롤 시프트 C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상자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이제 Shift ESC 요 단축키를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름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하고 K2라는 요 단축키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글상자에 봤을 때 그림 집어넣는 것도 있었어요. 그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NI 요 단축키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글상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개요 하고 있을 때 개자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글상자를 만들 때 컨트롤 NB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우스가 이제 더하기 기호로 이렇게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Z를 바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해당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다가 관광 산업의 한 칸 띄고 발전 한 칸 띄고 전망이라고 써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일자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칸 띄고 2023년 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01 점, 한 칸 띄고 08 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워놓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입력할 그런 내용들은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상자의 이제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 여백하고 선 속성하고 색 채우기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꿀 때는 우리가 이 글상자의 객체 속성 창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됩니다. 객체 속성 창에 들어갈 때 컨트롤하고 NK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NK요. 해서 우리가 컨트롤 NK를 누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객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168이다, 높이는 23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탭키 한번 눌러주면 너비 숫자 쓸 수 있게 들어가죠. 그럼 이제 168이다 써주고 탭 23이요. 그리고 크기 고정해라. 그러면 크기 고정이 S죠, 단축키가. 해서 Alt하고 S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 그걸로 이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지금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는 이제 종이의 가운데 0,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0으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가로 세로가 전부 다 이제 종이를 기준으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세로 같은 경우는 종이에 이제 위에 20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 가로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가운데로 바꿔주고요. 가운데로 바꾸면 이제 0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위치도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준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 요거 이제 설정하자고요. 바깥 여백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여백 및 캡션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백 및 캡션으로 이동한 다음에 바깥 여백은 아래쪽을 5mm로 하래요. 해서 아래쪽을 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선 속성을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선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색에 들어가서 이제 검정색 요거 찍어서 RGB 값이 우리 000 맞나 요거 확인해주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선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선은 0.2mm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0.2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우리가 채우기라는 이 탭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채우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면색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보라 40% 밝게 그거 이제 선택하래요. 지금 여기서 보라 40% 밝게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라 40% 밝게 이렇게 뜨면 RGB 값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해서 157에 92에 187이요. 그거 맞죠? 그러면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딱 눌러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글상자는 설정할 거 다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상자 우리 전부 다 설정 끝났고요. 글씨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해줬죠. 그때 이제 이 제목이요. 이 제목은 제목 1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일자하고 써져 있고 작성자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는 이제 제목 2번이래요. 요 제목 1번과 2번 세부 설정 사항을 보고 우리가 설정을 변경 좀 하자고요. 그거 이제 변경하면서 김상욱 과장이다 해서 요거는 이제 누름틀로 이제 만들라 그랬어요. 누름틀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제목 1이다. 그러면 관광산업 발전 전망하고 요만큼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요만큼 이제 15포인트 궁서체 장평하고 자간 바꾸고요. 진하게 설정해주고 검은 군청이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만큼은 이제 글자 모양에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설정을 바꿔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lt L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궁서체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궁서체하고 직접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Alt하고 Z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기준 크기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5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장평하고 자간 바꾸래요. 장평하고 자간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단축키가 우리 Alt를 눌러보면 장평은 W고요. 자간은 이제 P입니다. 해서 Alt하고 W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105하고 써주고 Alt하고 P를 누른 다음에 자간은 이제 5% 그랬으니까 5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라고 했는데 진하게가 속성에 맨 앞에 있죠. 요거 이제 Alt하고 B요. Alt B 눌러서 진하게까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색이요. 글자색은 이제 검은 군청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색깔 이제 비슷한 거 여기서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검은 군청색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이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우리 기본이 아니라 이제 오피스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오피스로 바꿔서 지금 검은 군청이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색깔이 지금 이곳에 있네요. 그때 얘를 이제 갖다 대보니까 그때 RGB 값이 27에 23에 96이래요. 얘가 맞죠? 요거 이제 빨리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줘야죠. 가운데 정렬 시킬 때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발표 일자하고 작성자 요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줄이 싹 다 이제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맨 뒤에서 발표 일자 맨 뒤에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Shift 키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줄에 이렇게 이제 범위가 지정이 돼요. 그때 이제 여백은 왼쪽을 28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Alt하고 T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 T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문단 모양이다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왼쪽 여백만 우리가 설정하면 되는데 여백이다 왼쪽이다 해서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Alt 키를 눌러보면 왼쪽이 이제 F죠 F. 해서 Alt F 280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왼쪽 여백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제목에 대해서는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누름틀 좀 하자고요. 누름틀 이제 작성자 이 뒤에서 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누름틀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K2요. 해서 컨트롤 K2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입력하고 누름틀에 지금 이렇게 가 있죠. 그때 이제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하고 여기다 이제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다가는 우리 안내문을 이름, 영문, 직위하고 이렇게 이제 쓰래요. 그럼 우리가 띄어쓰기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영문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직위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직위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누름틀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그럼 누름틀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 요거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영어 대소문자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김상욱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IM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 SANG 그 다음에 WOOK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칸 띄고 과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름틀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방향키 그냥 위쪽으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누름틀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요 앞에다가 글상자 요 앞에다가 이제 그림 집어넣으래요. 자, 그럼 이제 요 그림 집어넣는 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I요. 그래서 컨트롤 NI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림 넣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경로는 C 드라이브에 WP의 140이라는 이 BMP 파일이 있대요. 요 파일을 이제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문서에 포함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당 경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 풀고 있기 때문에 C 드라이브의 WP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찾아간 다음에 길벗 워드 실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림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뱃사공하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문서에 포함해 체크 표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돼요. 나머지 거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크기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위치도 우리가 지정을 쭉쭉쭉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크기나 위치 같은 거 지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림의 객체 속성 창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그림을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창이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18이다 높이는 10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너비 높이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탭키 한번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18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탭 눌러서 높이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아래요. 그러면 글 앞으로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때 이제 종이의 왼쪽에 25 그 다음에 세로 종이의 이제 위에 25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글 앞으로 요거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종이로 바꿔주고 세로도 이제 종이로 바꿔주고요. 가로는 왼쪽에 이제 25라 그랬으니까 25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는 종이의 위에 25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2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처럼 그림이 해당 위치에 짜잔하고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위에 거는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개요라는 그 글자에다가 우리 스타일 개요 1번으로 해서 요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보게 되면 스타일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개요도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 바로 위에 있는 이 제목도 우리가 이제 표 제목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또 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네들도 싹 다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2번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얘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고 얘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가나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싹 다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고 3번 밑에 있는 거 얘네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 같이 한번 싹 다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스타일을 만들어라. 2개는 수정을 하고 2개는 이제 등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개요 1, 2번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수정해서 쓰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표제목이다, 참고 문헌이다. 얘네들은 등록해서 스타일을 이제 추가를 시켜서 이제 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개요라고 써져 있는 거 요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우리가 이제 F6번 단축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 게 개요 1번이요. 요건 이제 수정해서 쓰라 그랬죠. 그래서 개요 1번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개요 1번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요거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할 거니까 수정할 때 우리가 2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Alt하고 2요. Alt 2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요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이 개요 1번은 그때 이제 여백은 왼쪽 0으로 하래요. 왼쪽 0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될 거고요. 12포인트다, 맑은 고딕이다, 진하게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일단은 문단 모양부터요.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우리가 Alt T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 T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보니까 왼쪽 여백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0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Alt하고 F 눌러주면 되겠죠. Alt F 누르고 0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 들어갈 때는 우리가 Alt L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맑은 고딕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맑은 고딕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Z 누르면 기준 크기로 이동하겠죠. 해서 Alt Z 12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진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속성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 얘가 이제 진하겠죠. 해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설정 버튼 땅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설정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1번 개요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표 바로 위에 있는 거요. 2025년대 하고 요거요. 요거 이제 우리가 표 제목으로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 갖다 놓고요. F6번이요. F6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하고 이렇게 떴죠. 이 표 제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등록해서 쓰는 거예요. 추가시킬 때 이 더하기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더하기가 우리 Alt 키를 눌러보면 그때 단축키가 A입니다. 그래서 Alt A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해라.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이다. 그렇게 나왔죠. 스타일의 종류 문단은 이제 기본값이니까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한번 해주고요. 스타일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표 제목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 제목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표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럼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2만 눌러주면 돼요.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11포인트 굴림체 장평이다 자간이다 진하게다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우리가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단 모양이요. Alt T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갈 거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lt 누르고 센터 C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 바꿀 때는 이제 Alt하고 우리가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굴림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굴림체라고 직접 써주고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평하고 자간이요. 장평은 이제 Alt 눌러보면 W죠. W 해서 Alt W 95 써주고 그 다음에 자간이요. 자간은 이제 P죠. P 해서 Alt P 눌러주고 마이너스 4요. 그렇게 이제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진하게는 이제 B죠. B 해서 Alt하고 B요. 이렇게 이제 설정만 다 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엔터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일 다 수정할 거 다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설정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관광산업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2번 해서 우리 개요 1번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 줄 거예요. 그거는 개요 1번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커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그 스타일을 여기서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개요 1번이다 해서 요것만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2번 관광산업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분단들은 우리가 이제 가나 다 해서 그거 이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요. 방향키 아래쪽 한 번만 내려가 주면 그 아래 문단 처음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나 다 하고 그 세 개 문단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니까 컨트롤 키 꾹 누르고요. 시프트 키도 같이 눌러야죠. 블럭 잡을 거니까. 그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싹 다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되죠.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스타일 개요 2번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요 2번 요거를 이제 수정할 거니까 개요 2번 찍어주고요. 수정할 때 우리가 Alt 키를 눌러보면 수정하는 게 2죠. 2 해서 Alt하고 2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개요 2번은 여백,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만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Alt T를 누르게 되면 이제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백, 왼쪽 여백이 Alt하고 F 눌러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15로 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다 이제 15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개요 2번 요거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설정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나다 하고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이제 여백 개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제한이요. 제한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요 1번 그거 스타일 우리가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 안에 제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개요 1번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죠. 컨트롤 키 누르고요. 방향키 아래로 한번 내려가면 그 아래쪽 문단 처음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때 이제 가나 하고 이제 개요 스타일 2번 개요 2번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르고요. 가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을 시킬 거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 두 번만 땅땅 눌러주면 이 두 개 문단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요 2번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나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래쪽에 이만큼이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참고 문헌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F6번이요. F6번 눌러서 스타일 대화 상자에 들어간 다음에 얘는 이제 참고 문헌 요걸로 이제 등록해서 우리가 쓸 겁니다.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추가 좀 시키자고요.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스타일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다 이제 참고 문헌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지금 문단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참고 문헌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수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Alt 2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내어쓰기 아래요. 내어쓰기 해주고 줄간격은 120으로 그렇게 이제 바꾸래요. 그때 이제 내어쓰기랑 우리 줄간격은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포인트다 바탕치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단 모양 들어가자고요. 문단 모양 들어갈 때 이제 Alt하고 T요. Alt-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내어쓰기다 줄간격이다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내어쓰기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요. 줄간격은 지금 160이다 해서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Alt키를 눌러보면 내어쓰기는 이제 B죠. B 해서 B 눌러주면 내어쓰기가 선택이 되고요. 그때 이제 20포인트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으로 돼 있죠. 지금처럼 내어쓰기 Alt하고 B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숫자를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20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줄간격이요. 줄간격은 우리가 지금 여기 눌러봤을 때 K죠. K. 우리 단축키가 K요. 그래서 Alt하고 K 눌러주면 지금처럼 160이 이렇게 이제 블럭이 잡혀요. 그럼 여기다 이제 120이라고 쓰고 우리가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 바꾸러 가자고요. Alt L 눌러주면 되겠죠. Alt L 누르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바탕치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바탕체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하래요. 해서 그때 이제 Alt하고 Z, Alt Z 눌러주면 기존 크기로 이동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9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스타일 편집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스타일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요 1번에서 스타일이 나와서 스타일 싹 다 이제 적용시켰어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요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지금 두 줄짜리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해당 위치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해당 위치 찾아가서 V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 갖다 놓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서식이라는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 요 아이콘만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죠. 그때 이제 모양은 이제 두 줄짜리로 하래요. 그럼 모양 두 줄짜리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꼴 바꿔라, 그리고 면색 바꿔라, 본문과의 간격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글꼴이다, 그리고 면색이다,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두 줄짜리 요거 찍어주고요. 글꼴은 이제 도둠체로 나왔으니까 도둠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면색은 초록색으로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면색 찍어서 우리가 초록색 요거 이제 찍어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RGB 값을 보니까 문제에서는 0, 128, 0으로 나왔는데 지금 제 거는 40에 155에 110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 색깔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갖다 대보니까 요 색깔도 초록색인데 RGB 값이 이제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0, 128, 0 요거 이제 확인했으면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과의 간격은 3mm래라. 3mm가 기본값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색을 바꿔라. 글자 색은 지금 여기서부터 마우스 갖다 놓고 여기다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쭉 드래그해서 이 V라는 이 글자를 우리가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글자 색을 바꿀 때는 우리가 요 위에서 도구 모음 중에서 가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요걸로 이제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찍어주고 요 하향이라는 거 요거 찍어서 RGB 값이 지금 255, 255, 255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면 되겠죠. 확인해주고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분단 첫 글자 장식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 윗부분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죠. 자, 그 아래쪽 이제 문단 좀 보자고요. 자, 그 아래쪽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단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다단 설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해줬죠. 그러면 요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선을 쭉쭉쭉 따라가게 되면 얘가 이제 우리 각주죠, 각주. 그래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각주가 동그라미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주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하이퍼링크도 한국관광공사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삽입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각주하고 우리 하이퍼링크 좀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설정할 때 Ctrl KH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의 표 제목 맨 뒤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주 집어넣자고요. 각주를 집어넣을 때 그때 단축키가 Ctrl N이요. Ctrl N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글씨 먼저 쓰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자료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주 문제를 보니까 우리 글자 모양은 도둠체 9포인트다. 그리고 번호 모양은 원문자로 바꿔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글자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우리가 글씨를 다 쓰고 나면 공사 그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Shift하고 홈 눌러서 싹 다 이제 범위성 해주고 Alt하고 L이요. Alt-L을 누르게 되면 이제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도둠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9포인트로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 크기가 9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글자 모양 전부 다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번호 모양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번호 모양을 바꿀 때는 우리가 지금 각주 안에 들어가 있죠. 각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주석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번호 모양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문자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했더니 지금처럼 동그라미 1번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각주에 대해서 다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도 지금 한국관광공사 여기다 이제 하이퍼링크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가 한국관광공사 요만큼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집어넣을 겁니다.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Ctrl KH죠. 그래서 Ctrl KH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면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하이퍼링크하고 있습니다. 요 하이퍼링크를 찍어줘도 됩니다. 해도 똑같이 이제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표시할 문자 열 한국관광공사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연결 대상은 웹 주소다.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웹 주소 요거 찍어주고요. 웹 주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해서 http라고 써주고요. 콜론 찍어주고 슬래시 2개 찍어주고 www.visit 우리가 코리아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점 찍어주고 or.kr 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관광공사의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이퍼링크도 다 있고 각주 다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원래 있던 그 위치로 이제 이동이 되죠. 이곳에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 요거 이제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각주하고 하이퍼링크 끝이요. 그럼 이제 각주까지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표가 이렇게 짜잔하고 나왔죠. 표를 보니까 이 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부 지상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 표에서 이 아래쪽 두 칸은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캡션에 대해서도 뭔가 지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세 가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표에서 속성창에 들어가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컨트롤 NK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에서 내가 빠져나가겠다 그랬을 때는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표 안에서 셀 블럭을 잡겠다 그랬을 때는 F5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럭을 지정해 놓고 블럭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L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테두리를 이제 변경할 수 있고요. C를 누르게 되면 배경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을 누르게 되면 여러 셀을 이제 한 칸으로 합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 그걸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S가 됐든 우리가 A가 됐든 P를 눌러서 합계다 평균이다 곱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작업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있을 때 이 표에서 일단은 전체 범위를 싹 다 잡을게요.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우리가 첫 번째 거 보니까 크기는 너비를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너비는 우리가 다단을 이제 설정하고 표를 만들게 되면 원래 이 크기대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크기만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비는 따로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요. 높이는 이제 33에서 34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크기대로 이제 높이를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높이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그 높이가 33에서 34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위치하고 나왔죠. 이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하는 거는 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으로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은 왼쪽 오른쪽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이건 이제 우리가 속성창에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NK요.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표라는 이 탭에서 모든 셀에 안 여백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그것만 2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행에 대해서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우리가 표를 그냥 만들게 되면 실선 0.12로 그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따로 변경시킬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습니다. 표 바깥에 이제 위쪽과 아래쪽이 위쪽은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아래쪽은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실선 0.4 요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그 다음에 이제 표 바깥에 우리 왼쪽하고 오른쪽이요. 표 바깥에 왼쪽 오른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곳은 선 없음으로 그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 아래쪽과 합계행 위쪽은 그랬습니다. 제목행의 아래쪽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합계행의 위쪽이다 그러면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는 이중실선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테두리 한번 바꿔보자고요. 테두리를 바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L을 눌러주면 되겠죠.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위쪽과 아래쪽은 우리 실선 0.4로 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테두리가 지금 실선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굵기만 0.4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해서 두 군데만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위쪽과 아래쪽이 굵은 선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도 선 없음을 이제 적용시키자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L을 눌러주면 되겠죠. L을 누르고 나서 우리가 선 종류는 없음으로 선택해주고 왼쪽하고 오른쪽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에 선이 싹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 아래쪽이랑 합계행 위쪽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그때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놓고 그때 위쪽과 아래쪽을 선 모양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L을 눌러주면 됩니다. L을 눌러놓고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굵기는 자동으로 0.5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이 0.5가 기본값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선 모양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제목행이요. 제목행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제목행은 셀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그렇게 변경을 시키고 글자 모양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제목행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C를 눌러주면 되죠.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색깔 선택해주고 면색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초록색을 찍으면 되는데 여기 초록색을 찍어 보니까 RGB 값이 40에 155에 우리 11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랑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요 녹색을 찍어 보니까 0, 128, 0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초록색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했더니 셀 배경색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는 우리가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죠. Alt L 누르고 여기다 이제 도둠체로 하라 그랬으니까 도움체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죠. 해서 도둠체라고 써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Alt B를 눌러서 우리가 진하게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색은 하향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글자색을 찍어주고 하향색이 지금 여기 없죠. 없애는 빨리 요거 이제 선택해서 얘를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변경을 시켜놓고 요 첫 번째 거 요게 이제 하향이죠. 하향을 선택해놓고 이제 RGB 값을 이제 확인해보니까 255, 255, 255 맞죠?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누르면 이제 제목행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계행이요. 학계행은 셀 배경색을 탁한 황갈 80% 밝게 요걸로 이제 설정하고 글자 모양은 이제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학계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C를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화면이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서 이제 색깔 찍어주고 면색에 들어가서 우리가 탁한 황갈 80% 밝게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을 갖다 대보니까 얘는 이제 연한 노란색이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대보니까 얘는 이제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거 대보니까 얘는 이제 시멘트색이래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탁한 황갈색이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그럼 빨리 이제 테마를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오피스로 바꾼 다음에 얘가 이제 탁한 황갈색이죠. 탁한 황갈색 우리 80% 밝게라는 거 선택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RGB 값이 131에 77에 0이요. 얘가 맞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설정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경색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을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진하게는 우리가 도구mom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진하게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로 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렬 방식이 우리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해라 그거죠.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표는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블럭 계산식을 보니까 표 합계행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합계를 산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칸에 대해서 이제 계산할 거죠.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이제 블럭 합계를 계산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나 단축키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블럭 계산식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블럭 할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캡션이요. 캡션은 표 아래에다가 삽입을 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라. 우리가 오른쪽 정렬은 이미 해놨죠. 그럼 이제 캡션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있죠. 자, 요 차트 좀 보자고요. 요 차트를 봤더니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게 되면 축이 이제 두 개예요. 축이 두 개고 여기 보니까 이제 세로 막대도 있고 꺾은 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우리 가로축을 보면 유럽이다, 미주다, 아시아다, 호주다 하고 요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가 있고요. 그때 이제 2025년 증감하고 요런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차트의 제목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이제 범례도 아래쪽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차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에다 나타낼 게 지금 얘네들 싹 다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2025년이다 증감이다 해서 얘네들도 싹 다 이제 나타내야죠. 그때 이제 비중은 이제 아까 차트상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지정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차트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세로막대다 가로막대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꺾은 선형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우리 이중축이 없죠. 해서 문제를 보면 이중축 차트는 차트의 종류를 이제 변경하고 계열 속성을 통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이제 혼합형으로 작성하는데 이중축 꺾은 선형이랑 우리 세로막대 혼합형 요걸로 이제 하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세로막대로 일단 만들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차트에 들어가서 우리 세로막대 요걸로 이제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땅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를 이제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차트 만들어진 거 보면 전부 다 이제 세로막대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다시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세로막대가 있고 꺾은 선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2025년 그 데이터가 이제 세로막대로 돼 있고요. 증감이 이제 꺾은 선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거 지금 보게 되면 증감이라는 게 지금 우리 주황색 막대기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주황색 막대기 요거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위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꺾은 선형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우리가 보조축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보조축은 지금 0부터 200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 세로축은 지금 0부터 600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얘가 이제 최소값이 99고요. 최대값이 지금 486으로 그렇게 돼 있고 증감은 보니까 최소값이 이제 27이고 최대값이 이제 168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증감이 이제 보조축으로 간다는 그 얘기요. 왜?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0부터 200까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증감이라는 거 요 꺾은 선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조축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조축 요것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0부터 200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보조축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떴을 때 우리 범례도 위치 좀 바꾸자고요. 범례가 원래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례 이제 찍어주고요. 찍어주면 개체 속성창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때 이제 범례 위치는 아래쪽이다 해서 아래쪽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체 속성창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 우리가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차트의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 여백 이런 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럼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개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때 이제 너비부터요. 탭키 한번 눌러서 너비를 이제 80으로 고쳐주고 탭 누르고 65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크기 고정까지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크기 고정 Alt하고 S 눌러주면 되겠죠. Alt하고 S를 눌렀더니 크기 고정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 그걸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위치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자리 차지라는 게 요 두 번째 아이콘이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하고 세로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로 그렇게 이제 바꾸래요. 단의 지금 왼쪽으로 돼 있죠. 왼쪽에 0mm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문단 위 0mm하고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위쪽과 아래쪽을 5mm, 8mm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 여백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 및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여백 캡션을 이동한 다음에 그때 이제 위쪽이요. 위쪽은 이제 5mm다 이렇게 써주고 아래쪽은 이제 8mm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바깥 여백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거는 아직 차트의 제목을 아직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상 보니까 제목이다,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그 다음에 보조갑축이다, 그 다음에 범례다 해서 얘네들의 글꼴을 전부 다 이제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의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목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제목 편집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2025년대 한 칸 띄고 관광 산업 한 칸 띄고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글꼴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다 해서 10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갑축도 바꾸자고요. 갑축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600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갑축 이제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글자 크기가 10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 갑축이요. 보조 갑축도 이제 선택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글자 크기 보니까 10으로 그냥 돼 있죠. 돼 있으니까 그냥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축이요. 항목축도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글자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요. 범례라는 것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글자 크기를 보니까 10으로 돼 있죠.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다 이제 차트 싹 다 이제 바꿨죠.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차트를 선택한 그 상태에서 컨트롤 X요. 컨트롤 X 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그때 표 아래쪽 단락 여기 이제 비어있는 줄이 있죠. 여기 지금 엔터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V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차트 전부 다 작성 끝났어요. 그럼 이제 차트 만들 거 다 만들었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2번 관광산업 전망하고 요거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래요. 스타일은 아까 다 적용시켰죠. 그리고 그 아래쪽 것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 다 적용시켜 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각주 만들어라 하이퍼링크다 해서 요것도 이제 다 해줬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자고요. 자, 우리 오른쪽에 넘어와서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그 문제였고요. 얘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고, 제한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 아래쪽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싹 다 이제 적용시켜 줬죠. 그리고 얘도 이제 정각기호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입력해 줬고, 그리고 그 아래쪽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켜서 전부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쪽 테두리 다 만들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남은 게 우리 쪽 번호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꼬릿말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머릿말이 있습니다. 그 머릿말도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문제 맨 위로 올라갔더니 지금처럼 머릿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머릿말 좀 집어넣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이런 것들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이렇게요. 우리 머릿말하고 꼬릿말은 컨트롤 NH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는 컨트롤 NP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쪽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맨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쪽번호하고 우리가 꼬릿말을 쭉쭉쭉 집어넣고 페이지의 맨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머릿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머릿말 좀 집어넣자고요. 머릿말은 집어넣을 때 우리가 컨트롤 NH 눌러주면 되죠. 컨트롤 NH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머릿말 꼬릿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종류가 머릿말이다 이렇게 돼있나 안 돼있나 확인해주고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맨 위로 이제 이동이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맨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머릿말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말을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머릿말은 상공관광협회 한 칸 띄고 조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써놓고 머릿말을 이제 한컴 고딕으로 해라 11포인트 해라 그리고 진하게 해라 파란색으로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글씨를 다 쓰자마자 맨 뒤에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그때 이제 시프트하고 홈키 시프트하고 홈을 눌러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lt L이요. Alt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글꼴은 한컴 고딕이다 하고 나왔으니까 한컴 고딕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Z를 눌러서 기존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1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서 진하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이요. 글자색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맨 밑에 요거 파란색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그때 이제 RGB 값이 00, 255 요게 맞죠? 요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머릿말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머릿말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겠죠? 빠져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원래 있던 그 위치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리고 맨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보면 지금처럼 머릿말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머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말 좀 집어넣자고요. 꼬리말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를 지금 보니까 우리 하단에 가운데 부분에 있죠. 자, 요거 이제 입력 좀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꼬리말을 집어넣을 때도 단축키가 똑같죠. Ctrl NH요. Ctrl NH 누르게 되면 머릿말 꼬리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는 꼬리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꼬리말 이거 선택해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꼬리말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꼬리말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한국관광공사 한 칸 띄고 보고서 한 칸 띄고 제17권 한 칸 띄고 제2호 하고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워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2022년 한 칸 띄고 9월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꼬리말에 대해서 한 건 도둠이다. 그 다음에 10포인트다. 진하게다. 초록색이다.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글씨를 다 쓰자마자 우리가 Shift하고 홈을 눌러서 전체 블럭을 다 잡아주고 우리가 이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글꼴부터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한컴 도둠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러면서 이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해라 라고 나왔으니까 Alt하고 Z를 눌러서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 눌러서 우리가 진하게 속성을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글자 색을 찍어서 우리가 초록색 요거 갖다 대 보니까 RGB 값이 0, 128, 0이 맞죠? 그래서 RGB 값 다 확인했으니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우리가 시켜야 끝나는 거죠. 가운데 정렬 시킬 때는 우리가 Ctrl Shift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꼬리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Shift하고 ESC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빠져나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꼬리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는 보니까 쪽번호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왼쪽에 붙어 있어요. 하단 왼쪽에. 그럼 이제 우리가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Ctrl NP죠. 그래서 Ctrl NP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쪽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이제 위치는 왼쪽 아래다. 그럼 왼쪽 아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양은 이제 로마 대문자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 번호 모양 여기서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이제 로마 대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줄표 넣기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작 번호 지정해라. 아까 보니까 우리 3페이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3페이지 요걸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요. 넣기 버튼 눌렀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3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해줬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걸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쭉쭉쭉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이제 축소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작성을 다 했으면 내가 작성했다고 해서 끝 그게 아니라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비교를 해보고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1회 문제도 풀고 2회 문제도 풀고 3회 문제까지 이제 풀어봤더니 이제 맨날 쓰는 그 단축키가 맨날 거기서 거기죠. 해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마우스로만 어떤 특정 기능을 이제 설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단축키까지 같이 이제 사용을 해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빠르니까 우리 단축키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그거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단축키랑 마우스랑 같이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